자, 31사단에서 근무하시는 군무원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화락훈련 아닙니다. 화락 문 닫았고요. 사단 통제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전투식량 먹는 것도 훈련이라면서 필수적으로 중식과 석식을 구매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 먹으면 구매 안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만 작전처에서 안 먹어도 무조건 구매해라. 이게 맞나요? 화락 훈련 때도 똑같이 전투식량 안 먹어도 구매하라고 합니다. 점점 노답인 것 같네요. 아니, 사단 통제 훈련을 하면서 전투식량을 강매해? 야, 아직도 강매하는 부대가 있어? 참 답답합니다. 자, 강매 당하시면 캡틴 김성한테 보내주시면 컨텐츠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군용품이 판매 이렇게 봐주세요. 저번에 그 누구지? 우리 아미야님이 제 사무실 오셔가지고 전투식량 먹방하는 걸 찍었거든요. 물론 그 유통기한이 좀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때 막 사람들이 전투식량이 군용품인데 어떻게 빼돌렸냐고 막 댓글에 막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빼돌린 게 아니라 강매한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강매했으면 누구 거야? 구매했으면 누구 거야? 군용품을 내가 구매했어. 그럼 누구 거야? 개인 거예요. 그때부터. 그 나라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매가 아니라 보급이거나 아니면은 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창고에 있는 거를 빼돌리면 문제가 되죠. 하지만 이거를 강매했을 땐 그 강매된 전투식량은 군용품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군용품 전투식량은 창고에 있는 부대에서 관리하는 부대가 관리 번호가 있는 전투식량은 군용품이 맞아요. 근데 그 군용품을 군인이나 군무원이 강매했으면 그 산 전투식량은 군용품인가 아닙니까? 그때부터 군용품이 아니에요. 군용품으로 나온 제품을 나한테 판매했잖아요. 그러면 개인 물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돌렸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창고에 있는 거를 행보관이 빼돌려서 김성원 줬다, 그럼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 잘못된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매한 전투식량은 누군가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지만 주고 유튜브 컨텐츠로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우리 군대가 강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환장할 일이죠. 아직도 이런 일이 있군요. 31사단. 강매된 전투식량 맛있게 드시고요. 독하다 독해. 아직도 강매라는군요. 그냥 주면 안 돼? 유통기한 도래한 거. 훈련하는데 그럼 돈 내고 훈련하는 거야? 이 부대는 훈련을 돈 내고 하는 거네? 전투식량 먹는 것도 훈련이라며. 맞잖아. 전투식량 먹는 것도 훈련이라며. 그럼 훈련을 돈 내고 하는 거네? 맞아 아니야? 맞잖아요. 31사단 작전처 여러분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투식량이 먹는 것도 훈련이면 훈련을 돈 내고 하는 거네요? 야, 돈 내고 훈련해. 그러면은 실제로 전쟁 나면은 전투식량 판매하는 겁니까? 전쟁 중에? 야, 오늘 전투식량이다. 니들 월급에서 1,500원씩 깔 거야. 에이 씨발, 이 일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씨.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야, 유통기한 씨발 오늘까지인데, 야 1,500원 청구한다. 전쟁 중에 월급에서도 전투식량으로 월급 깔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와이프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군인의 와이프분인데, 이분이 상사이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2024년 호흡훈련을 갔다 왔는데 우리 남편이 2025년도에 호흡훈련을 또 간다고 합니다. 제발 훈련 취소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군인이 이런 말 했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 텐데, 가족분께서 남편이 너무 힘드니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에서 가족분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군인으로서, 군인의 가족으로서 훈련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함께 응원하며 살아왔고, 그러나 최근에 군대에서 사망사고, 각종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걱정이고, 2024년에 호흡훈련 준비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남편을 옆에서 봤는데, 이번에 호흡훈련 한다고 훈련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또 장관님 지시로 9월 30일까지 모든 일정을 멈추고 부대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갑자기 훈련 준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또 남편은 그거 말고 이외에 훈련 지역으로 오가면서 통신이 오게끔 커맥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 기간도 사라지고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훈련을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고 있고, 옆에서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속상합니다. 이대로 훈련에 나가게 된다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위에 분들이 또 지랄지랄 할 텐데, 집에 퇴근하고 나서도 남편이 많이 예민하고 아이들에게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엄청 예민해지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불안하고 속상합니다. 올해 하기로 한 호흡훈련 제발 취소해주세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군인으로서, 군인 가족으로서 훈련은 당연하지만 지금 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내하며 훈련 준비한 남편을 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호흡훈련은 거의 매년 하는데요. 가족분이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 안규백 씨가 국방부장관 잘 들어야 되는데, 당신이 지시한 그 안전 점검이라고 하는 부대 안전 진단, 그것 때문에 지금 전 부대가 스톱이에요. 그거 하겠다고 지랄 연병을 합니다.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또 훈련을 하죠? 아닌데 호흡훈련은 매년 합니다. 화랑훈련도 매년 하고요. 아니,
또 하겠죠? 또 하겠죠? 호흡훈련 매년 합니다. 화랑도 매년 해요, 여러분들. 을지도 매년 하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 훈련 준비를 이제 못한단 말이에요. 부대 안전점검하라고 연병을 하고 그 부대 안전점검 끝나자마자 충분한 시간을 주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국방부 장관이나 국군참모총장이 자신의 의지대로 부대를 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이상한 업무를 시키면 안 돼요. 부대 안전 점검 진단한다고 부대가 안전해집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아니 애초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훈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부대 안전 진단 하겠다고 하면서 그거는 그거대로 지랄 연병하고 있고 또 부대는 훈련 준비한다고 또 간부들 남아서 또 준비하고 있고 근데 훈련 준비한다고 병사들한테 시키면 병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엄마들 난리를 치겠죠? 부대 안전점검 진단이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훈련 준비한다고 지금 너무 바쁘다고 한다. 그럼 또 지랄하겠으니까 어떻게 간부들만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부대 안전점검 진단이라는 말 한마디로 되게 엄청나게 대단한 것처럼 한다고 지랄 연병을 하는데 지금까지 부대가 불안정하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군대가 불안정한 준비를 했어요? 아니 항상 안전에 염두해서 해왔어요. 근데 요 근래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근데 그런 사고가 벌어지면 우리는 책임지고 그들을 순직자로 만들어주고 보상해주고 그런 일이 왜 발생했는가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걸 금기시하고 터부시하고 사건을 덮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 본질에 대해서 간부교육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안규배 국방부 장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일병 임병장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윤일병 임병장 그 이후에 일어났던 부조리 가혹행위로 인해서 사망했던 간부 병사들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본질을 알고 있어요. 그 본질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사건이 왜 이루어졌는가,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발전했는가, 그런 사망사고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들에게 사례교육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고만 터지면 쉬쉬합니다. 여러분들 임병장 윤일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요? 당시에 지휘관이 몇 계급이 뭐였고 당시 지휘관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간부들이 어떠한 실수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교육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사실 간부가 8알입니다. 당시의 사고에서 가해자가 분명히 있지만 간부들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어요. 제가 오늘도 상지대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교육이 간부 교육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현장에 있는 야전부대 갈구면 야전부대 조지고 야전부대 안전진단하면 부대가 안전해지냐고요. 그냥 생쇼하는 거예요. 생쇼. 지랄 연병하는 겁니다. 지랄 연병. 그런데 또 훈련 준비도 해야 되고 미쳐버리죠. 자, 근데 또 재밌는 건데 이거 잠깐만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부대 안전진단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이따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대 안전진단 그 이야기 뒤에 더 있는데 다시 좀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자, 군무원에 대한 좀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무원도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인가요? 라는 내용으로 이제 또 올라온 겁니다. 제가 두발정리 지시 불이행에서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 심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두발정리 안 하면 이번 징계 이후 재징계하고 징계 이후로 복무 부적합 심의 진행할 거라고 하는데 군무원도 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입니까? 라고 누가 육군본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간부가 두발 정리 불량으로 지시 불이행? 이걸로 징계를 받습니까? 군무원이?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 예를 들어서 머리를 빨간색으로 염색했다거나 남자가 삐삐 머리를 하고 나왔거나 그랬으면 좀 이해는 되겠지만 기껏해야 머리가 좀 기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두발 정리 지시 불이행을 이거를 군무원한테? 자 보면은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군무원들도 남 군무원입니다. 여군무원은 또 아니에요. 남 군무원은 간부 표준형에 준하게 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은 특수임무 수행자, 예비군 교관이나 예비군 동대장이나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특수임무 수행자라고 나와 있어요. 뭐 정보사, 기무사 거기서 그러니까 정보 군무원 무슨 기무, 방첩 군무원 그런 사람들은 머리가 길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특수 임무 수행자에 한해서 머리를 간부 표준형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부대에서 모든 남 군무원에게 간부 표준형을 강조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꽤 있어요. 꽤. 제가 아는 선배님도 미치겠다라는 거 내가 군인이 아닌데 왜 나를 군무원처럼 머리를 자르게 하냐. 근데 이게 남 군무원에게만 적용이 돼요. 남 군무원 심지어 규정에도 남 군무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 군무원이 아니라. 이게 존나 어이가 없고 근데 이제 열받는 건 뭐야. 현역 병사들한테는 지랄하냐 이거야. 지금 병사들 중에서 규정에 맞는 머리 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병사들 머리 길어요. 오히려 병사들한테 뭐라 안 해요. 뭐 외출자들 뭐 두발 보면 예비군 상태 비슷해요. 병사들한테 오히려 지랄을 안 해. 지랄하면 끊길까봐.
지랄하면 1403에 신고할까봐 오히려 병사들한테는 지랄을 안 해요. 그런데 왜 군무원한테 간부들한테도 뭐라 하지도 못하면서 왜 군무원한테 머리를 다정하게 전달하라고 하냐. 이 친구가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런 글을 썼겠어요. 군무원이 육군 어디 그 본부 게시판에 올린 거란 말이에요. 질문하려고. 자, 아무튼 답답합니다. 아니 도대체 군무원한테 왜 그런 걸 강요하는 거야? 군무원은 그냥 공무원인데. 병사들이나 조지세요. 그리고 간부들도 조지시고. 간부들 중에서 머리 긴 애들 많더만. 그래 내가 병사는 끌려왔으니까 내가 뭐라 안 하는데 간부들 중에서 머리 긴 거 창피한 거야 얘들아. 창피한 거야. 머리카락 때문에 간부가 숨어 살고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게 정상이냐? 머리 똑바로 잘라 간부들 진짜.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간부님들 머리 짧게 자르세요. 그러지 맙시다. 근데 군무원한테 왜 지랄이야? 특수 임무 수행자만 지랄하는 거라니까. 나도 머리 짧잖아. 왜 머리 기르는 거? 짧으면 얼마나 편한데? 옛날에 그 누구야? 정주영 회장님께서 현대그룹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해요. 군인들처럼. 옛날에 그랬어요. 정주영 회장님께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현대는 말입니다. 남자가 출근을 해서 피곤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짧으면 머리가 길면 머리를 자기 전에 깨끗이 씻고 자야 피로가 회복하는데 자기 전에 머리가 길고 씻고 자면 머리를 또 말려야 되고 그러면 또 수면을 방해하고 또 머리가 길면 다음날 아침 머리를 또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꾸며야 되고 그럴 시간에 좀 더 자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일하기 위해서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는 머리를 짧게 조발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말이에요. 그런 에너지를 넘치게끔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정주영이 머리를 짧게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그렇게 말씀하셨어. 아무튼 멋진 남자죠. 임자 해봤어? 아무튼 제가 정주영 회장님 상당히 좋아하는데 좀 머리 좀 잘라라. 간부들 진짜. 군무원한테 이러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수도군단 공병죄에서 이런다고요? 자, 최근에 현역 육군 병장이 전북 진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육군 수사단이 수사에 나섰죠. 이 친구가 이제 고층 아파트로 가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장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 부대 근처로 가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이거 내용 보셨죠? 뉴스 보셨죠? 아무래도 이런 내용은 개인사일 가능성이 크고 조사해 봐야겠지만 병장이잖아요. 그럼 아마 유서나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으면은 아마 밝혀졌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개인사일 가능성도 있고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근데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병장 투신 사건과 관련해서 뉴스보다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글을 쓰게 됐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당시 중대 당직사관은 주무관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주무관이 병력 통제 및 총기 관리를 하는 상식에 벗어난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당일 6탄약창은 야간까지 진행되는 동원운영 중이었으며 평소 중대원 예비군까지 함께 막사에 있는 상황에서 해당 병사가 야밤에 불침번의 눈을 피해 탄약했고요. 탄약창 특성상 부대 넓이가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 이후로 CCTV를 곳곳에 배치해서 경비중대가 24시간 감시하지만 병사 한 명이 최소 9개의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모듈 철조망을 완벽하게 경계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건 이후 수사관이 부대 방문해서 방문조사하여 CCTV를 확인 중이나 현재까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 탈영했는지 밝혀지지는 못했고요. 부대가 너무 넓습니다. 야간 전무 이후 야간 전무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부대에서 해당 병사가 없어졌다는 사실은 아침 전무 이전 새벽녘에 신고를 받고 전화를 받고 알아차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건 저는 모르겠고요. 부대가 탈영한 사실을 모른 채 사건이 발생한 건 맞습니다. 군의 경계 실패라고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막기 힘들었던 사건 또한 맞습니다. 점호 이후 12시부터 3시쯤 사이에 탈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병사가 맘먹고 탈영한다면 알아차릴 부대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거기다가 오전 9시, 8시부터 밤 9시까지 예비군 훈련을 진행하느라 해당 당직사관 및 부침원 또한 몹시 피곤한 상태였을 거고 저 또한 그날 퇴근하자마자 씻을 힘도 없이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해당 주무관은 중징계를 피해갈 수 없겠죠. 안타깝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이런 중징계를 받는 주무관은 당직비로 2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오른다고 하지만 3만원이에요. 24시간 근무하는데 3만원, 2만원 받습니다. 고작 당직비 하루 2만원 주면서 총기 및 비리까지 군무원에게 전가시키는 이렇게 큰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십니다. 자, 지금 그때 그런 부대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군무원이 당직을 쓰는 부대지 현황입니다. 지통실장 1명, 지휘통제반장 1명, 본부중대 당직사관 1명, 경비중대 당직사관 1명, 탄약중대 당직사관 1명. 당직 인원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중대 당직사관에 여주무관도 많습니다. 당연히 군무원 당직이라 취약하고 사고 안 나길 바라는 기도메타 근무를 하고 있다. 자,
탄약창 사건이 터져서 군수사에서 부대 정밀 진단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5년차 미만 초급 간부 대상 1대1 면담을 또 하고 있다.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느낀 점은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병장이 마음 먹고 탈영하는데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는 군생활을 오래 해서 이 루틴을 알 겁니다. 병장이 마음 먹고 통제해요. 그러면 1시간에 한 번씩 전원 다 불 켜고 인원 점검할 겁니까? 그러면 평소에 인원 체크한 당직사관 책임을 질 거면 1시간에 한 번씩 인원들 얼굴 직접 확인해야 됩니까? 병제들 쪼아야 됩니까? 병력들 쪼아야 돼요? 마음 먹고 나가려면 왜 못 나가요? 여기 감옥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수감 생활하세요? 뭐 대통령 대변인실처럼 여러분들 복역 중이십니까? 감옥에 계세요? 아니에요. 나갈 수 있어요. 나가는 놈이 잘못한 거지. 맘 먹으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당직사관 책임으로 돌린다면 앞으로 당직 근무 쓸 때 1시간에 한 번씩 애들 체크할 겁니까? 다들 행정만 앞으로 모여서 인원 체크하겠습니다. 이유 니네 근무 중에 탈영할까봐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병사들 통제할 거예요? 개인 시간 다 통제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잤는데 깨워서 얼굴 확인할 거예요? 잤는데 흔들어서 얼굴 확인하는 당직사관 있으면 뭐라 할 겁니까? 얼굴 가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입을 다 엎어가지고 얼굴 후레쉬로 확인해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해야겠습니까? 불침번이 1시간에 한 번씩 얼굴 다 체크하면서 확인하고. 그럼 수면하다가 누가 깨워가지고 수면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거 필요 없고 인원 체크해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 당직사관 책임 피해가면 됩니까? 그렇게? 1시간에 한 번 했다면 30분에 탈영하면 어떡하죠? 그럼 30분에 한 번씩 체크하면 됩니까? 생활관에 CCTV 설치해주죠. 그러면 왜 CCTV 설치 안 해줬어요? 불침번이 인원 체크할 수 있죠. 근데 불침번이 요즘 같은 생활관이 이불 다 뒤집어 쓰거나 숨어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병력들한테 점점 자유가 책임을 줘야 돼요. 더 저는 풀어줘야 되고, 병사들이 퇴근 이후 일과 시간 이후에는 통제하지 않아야 되고, 핸드폰도 자유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일과 끝나면 저는 저녁 정보도 안 해야 된다고 봐요. 니들 알아, 성인이니까 알아서 해라. 문 걸어 잠그고 감시창도 없애버리고 2인실 3인실 줘버리고 침대도 1층 침대 책상 하나 주고 인터넷 PC도 주고, 그리고 탈영한 건 개인 책임으로, 그게 올바른 군대로 가는 길이고 모병제의 군대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이거를 매번 통제하고 이거를 당직사관 책임으로 지고 이걸 간부들 책임으로 지고 부대 시스템으로 본다. 물론 이제 사망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사망한 이유가 부대 시스템이나 혹은 부조리 가혹행위로 인해서 뭐 따돌림으로 인해서 그랬으면 부대가 책임지는 게 맞지만, 저거를 이제 부대 당직사관이나 부대 지휘관단 책임을 물리면 그때부터는 더 독해지는 거예요. 종행교도 특기병 관리하는데 교육대에는 당직병이랑 당직사관, 군무원 포함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사령부관, 유병사관 4명이 보고 있는데, 교육대에 특기병 아프면 당직병 선탑 보내고 당직사관 순찰 돌림, 병력 있는 곳 당직실에 사람 없게 만들어 놓고 이거 이야기하니까 시킨 대로 안 한다고 오히려 컴플레인 왜 가지냐고. 당직병이 선탑으로 가고 당직 사관은 부대 순찰 돌리면 행정반이 비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근무 쓰는 거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백을 메꾸려면 CCTV 설치하던 거 생활관마다 일과 이후에는 자물쇠를 걸어 잠궈버려. 그럼 못 나오게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당직사관 조지고 해당 간부도 조지면 됩니까?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지. 좋댔어요. 근데 심지어 당직 근무자가 군무원이에요. 군무원한테 그 책임을 물리는 게 맞나? 여러분들 여건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미안한데 군무원한테 희망 가지란 말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사실 벌써 캠프화가 돼야 되고, 벌써 지금 이런 탄약창들이나 이런 부대들 통폐합 얘기가 벌써 나와야 돼요. 뭐 군수부대, 뭐 병기부대, 뭐 탄약부대, 이런 부대들 통폐합해서 경비중대 한 개가 경비 쓰고 울타리 쓰고 당직 쓰고 뭐 위병소도 세코미 지키든가 말든가, 그러한 통폐합 개념으로 가야 지금 나아지는 거지. 얼마 전에 그 부대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거기도 울타리마다 부대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울타리 지킬 수가 있을까? 맘먹으면 나 그 부대 침투할 수 있어. 농담이 아니라 맘만 먹으면 그 부대 침투할 수 있어요. 나 못 찾을걸? 딱 보니까 침투하기 딱 좋겠더만. 부대 부지는 넓어 사람은 없어. 그러면 뚫리면 누구 책임인데? 아무도 그거 못 지켜. 그 부대 지금도 군부대는 맘만 먹으면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맘만 먹으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에 침투 못할 인간이 있어? 나 지금 침투하려고 하면 나 침투할 수 있어. 국방부 장관이 나한테 허락해주겠다, 너 침투했을 때 문제 안 생기게 해주겠다 그러잖아? 나 브이로그 찍을 수 있어. 침투 브이로그. 못할 사람 있어? 그만큼 우리가 경기부대 없어. 병력 인원도 없고 이게 촘촘하지도 않고. 그럼 외주를 줘야 돼요. 그거 경계 맡기려면. 그러면 통폐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뚫리면 당직 근무자 책임이야 무조건. 이거 그냥 기도메타지, 복불복이지. 이게 난이도가 이렇게 인생이 복불복이야? 그냥 재수가 없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거야?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